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따라 꿈나라로. 심야 11시 대한물산 본사 18층 회장 전용 화장실. 청소를 하던 젊은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따라 꿈나라로. 그 순간 복도를 지나던 68세 강은희 회장의 발이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단 한 사람에게만 불러주었던 그 자장가. 가난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딸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그 노래가 지금 이 화장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은희가 본 것은 자신과 똑같은 눈매를 가진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냉혈 회장으로 살아온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 대한물산 본사 건물에는 아직 불이 켜진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18층 회장실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 보고 드립니다. 비서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이미 강은희 회장이 완벽하게 정장을 갖춰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68세.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노인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의 눈빛은 30대 못지않게 날카로웠고 인매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9시 임원회의, 11시 신규 투자건 검토, 오후 2시 협력사 미팅. 민지가 스케줄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은희는 서류를 넘기며 붉은 펜으로 계속 수정 사항을 표시했습니다. 이 숫자 틀렸어. 다시 가져와. 죄송합니다. 민지가 황급히 서류를 걷어들이고 나갔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그녀는 40년간 한 우물만 파왔습니다. 동대문 시장 옷가게 점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3,000명을 거느린 유통 대기업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성공.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어. 은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임원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20명의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멈춰. 은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 우리 목표가 얼마였죠? 그게 8%였습니다만. 변명은 필요 없어요. 결과가 전부입니다. 은희는 서류를 탁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달까지 개선 방안 가져오세요. 못하면 인사조치 각오하시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임원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얼음 여왕은 정말 무섭다니까.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어. 저 나이에 가족도 없이 회사만 붙들고 사는 거 보면. 쉿. 들리겠어. 은희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40년간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가족? 그런 사치 부릴 여유 없었어. 살아남기도 바빴으니까. 저녁 8시. 여전히 회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지 오래였지만 은희는 혼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회장님 퇴근 안 하십니까? 비서실장 박태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63세인 그는 은희와 함께 30년을 일해온 유일한 측근이었습니다. 박 전무는 먼저 가세요. 나는 좀 더 있다가 갈게요. 또 밤샘 하시려고요? 건강 생각 좀 하십시오. 건강 챙길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은희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나간 후 은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은희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불빛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저 불빛 중에 나를 기다리는 곳은 하나도 없지. 문득 가슴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은희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기 전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18층 회장 전용 화장실은 늘 깨끗하게 관리되었지만 이 시간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랫소리. 은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따라 꿈나라로. 노랫소리가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자장가는 내가 만든 노래잖아. 30년 전 39세의 미혼모였던 은희가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밤새 부르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당시 은희는 동대문 시장 작은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겨우 80만 원. 단칸방 월세도 내기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쳤습니다. 주변에서는 낙태하라고 미혼모로 살면 인생 망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설탕물을 먹였습니다.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헌천을 잘라 빨았었습니다. 추운 겨울 보일러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방에서 아이를 꼭 안고 덜덜 떨며 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따라 꿈나라로. 엄마가 부자 되면 따뜻한 집 사줄게. 즉흥적으로 만든 가사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은희와 그 아이만 아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이 밤에 이 회사 화장실에서 그 노래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에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바닥을 닦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엄마가 부자 되면 따뜻한 집 사줄게. 가사까지 똑같았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거야? 청소하던 여자가 문득 노래를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쉬는 모양이었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약간 처진 눈꼬리, 오똑한 코, 얇은 입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은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무 놀라서 복도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화장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희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해, 강은희. 우연일 수도 있어. 그냥 우연히 비슷한 노래일 수도.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습니다. 은희가 직접 만들어서 딸에게만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비상계단에 주저앉은 은희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12월 3일.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딸을 안고 해누리 고아원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돼서요.
김복순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한서연. 따뜻할 서, 연꽃 연. 좋은 이름이네요.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은희는 마지막으로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3년만 기다려. 엄마가 꼭 성공해서 데리러 올게. 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따라 꿈나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을 나설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러면 딸과 함께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악착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3년 안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조금씩 커졌지만 은희는 딸을 데리러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타나면 아이 인생만 망칠 거야. 미혼모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좋은 집에 입양됐을지도 몰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상처만 줄 거야. 온갖 핑계를 대며 은희는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비상계단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은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확인해야 해. 정말 서연이가 맞는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인사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일로 18층 청소 담당자 명단 보고 바람. 문자를 보낸 후 은희는 다시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이미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 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은빛 머리,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조금 전 본 그 청소부의 눈매와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내가 맞니?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누워 밤을 새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 눈 내리던 날이 보였고, 눈을 뜨면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던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일어나 세면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으로 덮고 정장을 갈아입었습니다. 확인하자. 오늘 반드시 확인하자. 은희의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8시. 인사팀장 윤미란이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청소 담당자 명단입니다. 수고했어요. 은희는 침착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명단을 펼쳤습니다. 18층 담당 한서연 29세 여. 입사일 2024년 9월 1일 2개월차 학력 고졸 특이사항 고아원 출신.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서연. 자신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나이도 맞았습니다. 1995년생이면 올해 29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아원 출신. 미란 씨. 네, 회장님. 이 사람. 한서연 어느 고아원 출신인지 아나요? 잠시만요. 윤미란이 노트북을 열어 인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해누리 고아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간 은희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해누리 고아원. 30년 전 자신이 딸을 맡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 괜찮아요. 나가봐요. 미란이 나간 후 은희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이. 정말 내 딸 서연이가 맞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은희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에 맡기기 전날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 아기는 방긋 웃고 있었고 은희는 눈물을 삼키며 애써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많이 늦었어. 은희는 사진을 꼭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해. 100% 확신이 필요해. 은희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우 탐정사입니까? 저 대한물산 강은희입니다. 30분 후 은희는 사무실 밖 카페에서 사립탐정 선우진을 만났습니다. 의뢰 내용이 뭡니까, 회장님? 사람 하나 조사해 주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은희는 한서연의 인적사항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을 찾아주세요. 특히 고아원 기록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되겠습니다. 3일 안에 해주세요. 비용은 2배 드릴 테니. 선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해도 서류를 검토해도 온통 서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점심은 먹었을까? 힘들진 않을까? 3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5시.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18층 청소구역은 보통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청소를 하니까요. 은희는 일부러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서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 도구를 끌고 오는 서연을. 은희는 숨을 멈추고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밝은 목소리, 순한 눈빛. 은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웃고 있네. 내가 제대로 키웠다면 저런 일 안 시켰을 텐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고하네요. 겨우 그 말만 하고 은희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은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보같이. 왜 저렇게 당황한 거야?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밝고 맑고 따뜻한 목소리. 은희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선우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은희는 또다시 외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한서연, 1995년 12월 3일생. 해누리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입양 기록은 없습니다.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후 10개월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원장이던 김복순 여사가 직접 받았다고 하네요. 김복순. 은희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서 서연을 받아 안았던 그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선우진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기록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서연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은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서연이 안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음악 상자. 나비 모양이 새겨진 낡은 음악 상자.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음악 상자는 은희가 고아원에 서연을 맡길 때 함께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돌려면 그 자장가가 흘러나오는 음악 상자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은희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한서연은 자신의 딸이 맞았습니다. 100% 확실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은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더 뜨거웠습니다. 찾았어. 내 딸을 찾았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지? 뭐라고 말하지? 30년간 버리고 산 엄마라고 말하면 서연이가 받아줄까? 은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람만이 대답 없이 불어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매일 서연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까지 마치 스토커처럼 서연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1시간 30분이 걸리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 제일 구석자리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퇴근은 저녁 8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구나. 저 아이도 혼자. 어느 날 점심시간, 은희는 구내식당에 내려갔습니다. 평소엔 절대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은희는 신경 쓰지 않고 서연이 앉은 테이블 근처로 갔습니다. 다행히 서연은 은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언니. 나 괜찮아. 일은 좀 힘들지만 버틸만해. 부모님? 나 고아원 출신이잖아. 부모님 얼굴도 몰라. 응. 가끔 궁금하긴 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아니야, 원망은 안 해.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 나 같은 걸 키울 수 없는.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식판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원망은 안 한대. 나 같은 걸 키울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통화를 끝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회장님. 서연이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편하게 먹어요. 은희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은희는 서연을 힐끗 보았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도 자신과 닮았습니다. 왼손으로 밥그릇을 받치는 습관까지. 내 딸이 맞아. 확실해.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해요. 짧게 말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은희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다가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며칠 후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비서실로 발령내기로 한 것입니다. 미란 씨, 청소 직원 한서연을 비서실 보조로 발령내세요. 네. 갑자기요? 윤미란이 놀랐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보이던데. 하지만 청소 직원을 비서실로요? 내 지시예요. 알겠습니다. 윤미란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회장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한서연 씨, 오늘부터 비서실 소속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발령 내셨어요. 네. 저를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를? 제가 뭘 잘했다고? 모르겠어요. 회장님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 직원에서 비서실로. 그것도 회장이 직접 발령을. 비서실에 첫 출근한 날 다른 비서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쟤 뭐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회장님이 직접 발령 냈대. 말도 안 돼. 무슨 빽이 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한서연 씨, 내 방으로 와요. 네. 서연이 황급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서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앉아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건가요? 당신 일 잘하더군요. 성실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스케줄 관리 도와줘요. 어렵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희는 그 눈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딸, 내 곁에 있구나. 그런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를 뽑으신 건가요? 다른 분들도 많은데. 은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널 30년 만에 찾아서. 내 딸이니까.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눈에 띄어서요. 열심히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은희의 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이 서류 정리 좀 도와줘요. 오늘 수고했어요. 일찍 들어가요. 작은 관심들이었지만 서연은 놀라워했습니다. 냉혈 회장이라던 강은희가 자신에게만은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비서들, 특히 윤미라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왜 전현한테만 저러는 거야? 질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큰 폭풍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비서실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일도 빠르게 배웠고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은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서연의 마음씨였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두통으로 힘들어하자 서연이 조용히 진통제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드세요. 페퍼민트 차예요. 두통에 좋대요. 고마워요. 은희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차의 온도가 아니라 서연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밤늦게까지.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은희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서연이 자신을 보고 방긋 웃던 그 얼굴. 똑같아. 그때 그 미소랑. 은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연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네. 저랑요?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싫어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개인실에 앉아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편하게 먹어요. 회사 밖에서는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은희는 서연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것도 먹어요. 저것도. 아이고, 너무 많아요. 많이 먹어야 해요. 너무 말랐어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30년간 하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중 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왜 저를 버렸는지도 모르고요. 원망. 하나요? 예전엔 했어요. 많이 울기도 하고 화도 나고.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해해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낸 거였을 거예요. 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를 맡긴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3년만 기다리라고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안 오셨죠. 그게 서운하긴 했지만 분명 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은희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왔어. 늦었지만 이제 왔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요. 눈에 먼지가. 은희는 황급히 눈을 닦았습니다. 회장님도 가족 없으시죠? 응.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은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그래서 가끔 만약 엄마가 살아계시면 같이 밥 먹고 이런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은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내가 내 엄마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희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받은 물건 같은 거 없어요? 엄마가 남기고 간. 아, 있어요. 음악 상자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주셨어요. 엄마가 저랑 함께 놓고 가신 거래요. 그 음악 상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네. 제 보물이에요. 가끔 틀어요. 자장가가 나와요. 자장가. 네. 그 노래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 목소리가 맞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니까요. 은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자장가. 어떤 노래예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따라 꿈나라로. 이렇게 시작해요.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은희가 직접 만들어 음악 상자에 녹음했던 그 자장가. 회장님,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쁜 노래네요. 네. 저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이 노래 불러줄 거예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는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서연이가 날 완전히 믿을 때까지. 하지만 은희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질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윤미라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전현. 대체 뭐야? 컴퓨터 화면에는 서연의 인사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회장님 옆자리를. 윤미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자리를 노리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는 곧 은희와 서연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었습니다. 2주 후, 은희의 책상 위에 익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누군가를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중년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은행 계좌 사본. 서연의 통장에 최근 500만 원이 입금된 기록. 마지막으로 인쇄된 문서 한 장. 대한물산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마이너스 한서연 조사 필요.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바로 그때 윤미란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봉투 보셨습니까? 미란 씨, 이게 대체 뭐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한서연이 경쟁사 사람을 만나더군요. 증거가 확실해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 기록도요. 은희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나가봐요. 미란이 나간 후 은희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혹시 날 이용한 건가? 회장과 가까워져서 정보를 빼낸 건가?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확인해 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앉아요. 네, 회장님. 서연이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서연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죠?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진 속 사람이 당신 맞죠? 맞긴 한데. 이건 오해예요. 오해? 500만 원 받은 것도 오해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고아원 선배예요. 돈을 빌려줬던 걸 갚은 거예요. 증거 있어요? 차용증은? 없지만. 없으면 말하지 마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냉혈 회장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요. 눈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 당장 짐 싸서 나가요. 해고해요. 네.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뭘 믿어요? 은희는 돌아섰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나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회장님. 서연이 울부짖었지만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비서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어. 고아원 출신이 어떻게 비서가 돼? 다 이유가 있었네. 쯧쯧,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나 봐. 서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은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한 건가? 내가.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 쓰던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컵을 들어보았습니다. 서연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쫓아낸 것입니다. 내가 또 버렸어. 은희는 책상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빈 회장실에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한편 복도 끝에서 윤미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어. 이제 회장님은 다시 내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회장의 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3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그때 박태수 전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한서연 씨 건. 조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미란 팀장이 사진을 조작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윤미란이 포토샵으로 사진을 편집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연이 만난 남자는 정말 고아원 선배였습니다.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빌려준 돈 여기 있어. 늦어서 미안. 괜찮아요, 오빠. 천천히 갚아도 됐는데. 아니야.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정말 고마웠어. 은희는 화면을 보며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미란을 당장 불러요. 10분 후 윤미란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이게 뭐요? 은희가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윤미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게. 왜 그랬어요? 왜 서연 씨를 모함한 거요? 말해요. 은희의 고함에 미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투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녁만 챙기시니까. 당장 나가요. 해고요. 아니, 고소할 거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회장님, 제발. 보안 요원. 미란이 끌려나갔습니다. 은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서연 씨를 찾아가 보시죠. 어떻게 얼굴을 봐. 그래도 가셔야죠. 진실을 말씀하셔야죠. 진실? 네. 한서연 씨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것 말입니다. 은희는 태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이 서연 씨 보시는 눈빛,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수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십시오. 늦기 전에. 은희는 차를 몰고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사 기록에 있던 주소. 구로구의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05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내가 내 엄마라고?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엄마,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장님이 저를 안 믿어요.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강은희예요.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서연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왜?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은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은희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은희는 앉지 않고 서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네.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다 조작이었어요. 윤미란이 당신을 모함한 거였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난 당신을 의심했어요. 증거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를 믿지 못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은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비 모양이 새겨진 30년 된 음악 상자. 이거.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가진 거랑 똑같은 게 아니야. 한 쌍이야. 은희가 태엽을 감았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빛 따라 꿈나라로. 그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노래.
내가 만든 거야. 30년 전에. 은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엄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전에 널 고아원에 보냈어.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근데 난 안 갔어. 겁이 났어. 성공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갈 수 없었어. 엄마, 용서 안 해줘도 돼. 나도 날 용서 못하니까. 그냥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아줘. 30년간 매일 밤 꿈에서 널 봤다는 걸. 서연이 음악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둘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30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 좁은 고시원 방에서 모녀는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6개월 후. 대한물산 본사 옥상 정원. 은희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침부터 끓였어. 은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냉혈 회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대학 합격 발표 나요. 진짜? 붙었을 거야. 넌 똑똑하니까. 엄마 믿음이 과하신 것 같은데요. 엄마는 딸 믿어. 당연하지. 두 사람이 깔깔 웃었습니다. 박태수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회의 준비됐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태수가 돌아가자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회장직 그만두시는 거 후회 안 하세요? 은희는 6개월 전 회장직을 내려놓고 대주주로만 남기로 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요? 너랑 보낼 시간이 생겼잖아. 그게 더 소중해. 은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놓친 시간. 이제라도 채우고 싶어. 엄마. 서연아, 고마워. 왜요? 날 용서해줘서. 엄마라고 불러줘서. 전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서연이 은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오래오래. 그래. 꼭 그러자. 두 사람은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의 새 집. 평창동 저택을 팔고 산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은희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학생 됐네. 은희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격려해 주셔서. 아니야. 내 노력이야.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 노래 불러줘요. 무슨 노래? 자장가요. 우리 자장가.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 상자를 꺼내 태엽을 감았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은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함께 불렀습니다. 별빛 따라 꿈나라로. 모녀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별의 노래였지만 이제는 재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은희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나중에 결혼하면 이 노래 내 아이한테도 불러줘. 당연하죠. 우리 가족 노래잖아요. 그래. 우리 가족 노래.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와 서연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온 한 곡의 자장가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기다려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니까요. 은희는 창밖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서연이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축하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은희와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장과 비서가 아니라 엄마와 딸로.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대한물산 창립 기념일. 은희는 명예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옆에는 대학생이 된 서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볼까? 괜찮아. 우린 떳떳해. 은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 딸 한서연입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로 헤어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은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제 자랑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은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그날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화장실에서 들린 그 자장가는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